유정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화일간 할 차례인가요? 신축년 정화일간부터 시작하고 방송 들어가야겠죠? 글씨가 왜 이리 작지? 축. 네. 잠깐만요. 글씨가 작네. 한 22 정도? 네. 그리고 굵게. 네, 신축년. 그리고 지금 정화. 이렇게 보겠죠. 신축년 정화일주. 신축년 정화일주에게 신금은 편재 이랬고요. 축토는 식신 이랬죠. 편재가 운에서 왔다. 편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편재 일확천금. 노는 게 제일 좋아. 네, 그런 거죠. 일확천금. 큰 돈 벌고 싶다. 그리고 유흥 즐기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이런 것이 편재의 일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생각나는 거 있나요? 편재? 일단은 그 천간에 육친이 오잖아요. 그럼 그 육친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재가 왔으니까 큰 돈 벌고 싶다. 유흥이라든지 놀고 싶다. 여행 다니고 싶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투기, 도박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도식을 구제했으니 일이 잘 진행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손님이 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도식이 됐다라는 것은 주변의 간섭 또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생기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편재가 와서 먼저 이제 도식한 것을 구했으니까 어려운 일이 해결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식신이 살아나면서 살을 제했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에서 구제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일간에게 편재운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행상으로 정화가 신금을 보는 것은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주에서 임계수가 있어야 투자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편재운이 들어왔으니까 그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이 들 때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이 벌고 싶으면 사주에서 식신이 있다거나 그리고 임계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계수가 있어야지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고요. 기토가 있어야 살을 방비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기토가 없으면 재생살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건강이 나빠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신축년의 정화일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재생살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재생살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신축년의 정화일간은 편재가 운에서 왔으니 일반적인 정상적인 수단의 재물 취득이 아니라 편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투자나 투기를 이용한 재물 습득 그리고 많은 돈 버는 시기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신약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신강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간의 근이 튼튼해야지 저 편재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강해야지만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요. 신약하게 되었을 경우 재생살 그랬으니 건강 나빠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편인을 극하는 거예요. 정인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편인을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정리, 관계의 정리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딱히 겁재랑 합을 한다면 병화가 있으면 동업, 투자, 합작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편재가 운에서 왔으니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다만 이런 시기에 신약한 사람들은 건강을 주의해야 됩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의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식신이 생편재하는 거잖아요. 식신은 근면한 노력, 근면한 노력 그리고 기술,
재능 등을 활용해서 편재라고 하는 돈을 버는 것, 즉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던 걸로 돈을 법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 편재 자체가 근을 달고 왔으니 편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에서 인성이 많거나 또는 인계수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올해 대박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편재운에 들어와서 정화가 하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이제 뭐 병화일관처럼 재극인이 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은 크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정인을 극하는 것과 편인을 극하는 것은 차이가 커요. 정인을 극해 가지고 상관이 살아나서 경관을 하는 거랑 편인이 극당해서 식신이 살아나서 편관을 극하는 건 다르거든요. 편관을 극했다라는 것은 어려움, 이기 이런 것을 구제했다라는 얘기이고요. 식신이 살아나서 정관을 받다라는 것 자체도 나쁘진 않아요. 정관이라고 하는 조직, 단체 이런 것과 협력해서 일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다만 기토가 임수랑 합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동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즉 계약 없이 임시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정관이랑 합을 되는 식신은 큰 단체나 조직, 회사 이런 것과 계약을 통해서 내 재능을 납품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합을 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잖아요. 보고만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약 없이 그냥 단발적으로 큰 단체에 내 재능, 기술을 납품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편재가 와서 편인을 극했으니 식신이 살아나서 정관이 있는 사람은 큰 단체와 조인해서 계약 없이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편관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구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화가 신축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런 육친적인 일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의 축토가 인월생 정화에게 지지 축토, 일단은 암합을 좀 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딱히 어떤 작용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인월 정화 그러면 정인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정인이라고 하는 격이 편재를 받다라는 거잖아요. 딱히 어떤 작용력이 발생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단지 편재가 정인을 봤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나 저작권, 뭐 계약서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떤 피해를 가져오거나 그런 걸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월 정화 정인격에게 편재라고 하는 것은 딱히 어떤 작용력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묘월 정화 그러면 편인격이잖아요. 편인격이 편재를 봤으니 사회가 또는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신약한데 묘월의 정화 그러면 평관을 생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지원해주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편인격에게 편재가 운에서 왔다라는 것은 시험에 합격을 한다거나 시험에 합격을 한다거나 또는 취직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묘월 정화가 조금 신축년에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진월 정화, 상관월령인데요. 투간이 뭘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을목이 투간되었으면 편인격, 그래서 이제 편재로 인해서 재화를 해서 구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인성이 왕한데 신금 편재가 극하는 것과 인성이 약한데 극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인성이 약한데 극했다라고 한다면 바쁘고 쉴 수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의리를 저버린다거나 그래서 빈축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월에 투간된 게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고요. 진월에 임계수가 투간이 되었다 그러면 뭐 재생관 또는 재생살 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 이게 신강하다 그러면 명예운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신약하다 그러면 도박이라든지 투기라든지 이런 걸로 망할 수 있습니다. 도박, 투기 조심. 신약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지로 축진파 했잖아요. 축진파 했으니까 개수 투간되고 을목 투간되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신약했을 때와 신강했을 때가 차이가 있다.
신약했을 때는 도박이나 투기로 인해서 문서를 날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강했을 때는 명예를 얻는다거나 또는 내가 그동안 벌려놨던 일들에 대해서 해결이 된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4월의 정화, 월겁 그랬죠. 지지로는 사유축 합을 이루고 금국을 형성했습니다. 겁재와 식신이 합을 했으니 나의 일을 돕는 사람, 즉 사람을 채용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준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편재를 봤으니 사업적인 성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월겁은 정관을 봐서 관인 상생 받아야 되는 사주인데요. 편재가 와서 생을 했으니 갑작스럽게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거나 그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의 정화, 신축년에 조금 바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5월 정화, 5월 정화, 걸록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관이 있고 인성이 있으면 뭐 공직 생활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사주라고 할 수 있는데, 관이 없다거나 인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상관 생재, 식신 생재로 넘어가야 되는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요. 관이 있는 사람들은 귀인의 도움, 아랫사람들의 도움으로 승진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이 없거나 인성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식신 생재해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사업적인 확장 이런 것을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4, 5월생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약해지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토가 많아서 신약해졌다 이렇게 되면 너무 꼼꼼하게 또는 이것저것 살피다 보니까 일의 지연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꼼꼼하게 살피지 말고 할 일이 있으면 그냥 벌려서 해버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5월 정화에게 신축년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정화일간이라서 그런가요? 예, 정화일간이라서 그런지 신축년을 나쁘게 보지를 않네요. 미월 정화, 식신격 이럴 수도 있고요. 정화가 투관되었다 해도 그냥 식신격이라고 봅시다. 왜냐하면 같은 오행이 투관되는 것을 격으로 잡지 않거든요. 그래서 식신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충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월령을 충했다라는 것은 직업적인 변동,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튀어나오는 것들은 정화, 미토, 을목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미토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진로의 변경 또는 새로운 일의 출현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을목이 드러나는 거 또는 정화가 드러나는 거, 이것들은 이제 문서적인 이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하고 왔으니까 을목이 힘을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팔고 정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신월정화, 신월정화죠. 정제격 그랬는데 정제격이 편재를 맞이했습니다. 정제는 안정적인 수익원을 원하는 사람인데요. 편재운을 만났으니까 내년에 사업적인 구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축토가 와서 신금을 보는 거 그냥 식신생재 그랬거든요. 식신생정제는 편재와는 식신이 어울리는데 정제라고는 잘 안 어울리거든요. 왜냐하면 식신이라고 하는 내 재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수익만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천간의 편재랑 같이 왔기 때문에 그 기술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수익 플러스 사업적인 취득 이런 것을 같이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정화, 신월 정화는 월급도 받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투잡을 할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정화, 6월 정화 사유축 합하고 금국을 이루었습니다. 사주에서 정화가 신약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편제가 국을 이루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돈 때문에 건강을 상하게 된다거나 또는 가정적으로 불편함을 겪는다거나 그럴 수 있고요. 부모님의 건강까지 주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신강한 정화라고 한다면 편재라고 하는 것이 커졌기 때문에 사업적인 영향이 좀 커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좀 운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천간에 신금이 투관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6월 정화라고 한다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약하면 고생을 자초하는 길이고요. 신강하면 어느 정도 사업적인 안정을 취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시기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수월정화.
수월 정화 그러면 상관격 그러고요. 시기에 따라서 편인, 편제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제격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창간에 특관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수월 정화 그러면 좀 신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편제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그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을 한다거나 또는 투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 정화 같은 경우에 내년에 너무 큰 욕심, 돈 욕심 내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하던 일 계속 해나가는 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 중에 정화, 신금, 무토가 축토로 인해서 인동되게 되어 있는데요. 천간으로도 신금이 투관되어 있고 신약하다고 한다면 편제라고 하는 돈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취득하지 못하는 재물, 그래서 즉 돈이 나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즉 건강, 돈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해월 정화, 정관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편제가 정관을 생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이런 것 이외에 새로운 일로 인하여 내가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지로 식신이 와서 암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암합리에 라고 얘기를 했죠. 암합리에 조직과 거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편제 그랬으니까 내가 하고 있던 업무 이외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월 정화도 투잡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월 정화, 편관격 그랬죠. 재생살 되는 거고요. 자월 정화도 신약한 형태겠죠. 신축하고 강하게 들어왔으니 건강 또는 일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거든요. 대체적으로 업무에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업무 강도가 높아지게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책임질 일을 만들거나 그러지 마시고 적당히 거절하는 그런 것도 요령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인성이 용신이다라고 한다면 편제로 인하여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하러 나가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업해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년에 자월 정화가 사업하러 나가는 것은 조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냥 하던 일 꾸준히 해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축월의 정화, 신축년하고 축토가 또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 인동되어서 미토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토가 왔을 때 새로운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조직 간의 이동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신약한 형태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 구조도 편제라고 하는 투기, 도박, 주식 투자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신축년의 정화를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전화도 오고 이게 편집할 때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방해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신축년 정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